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튜버가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받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제가 댓글로 일일이 다 답글을 들어드리면 좋을 텐데, 제 스케줄 요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그 댓글을 일일이 다 못 달아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죄송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댓글로는 도저히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한마디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댓글로 남겨드리기도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도 있고, 좀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그런 유튜버 분들, 특히 초보 유튜버 분들이 평소 저에게 해왔던 많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하려면 막 또 정리해가지고 초보 유튜버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 7가지 막 이러면서 정리해서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저리 수다 떨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에게 그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 장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셨나봐요. 어떤 카메라, 어떻게 그 마이크랑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하시느냐. 제가 과거에 이거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의 제 촬영 요 세팅, 이게 제가 거의 저는 완성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보면서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저 정도 화면, 저런 느낌이 나면은 딱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제 화면이거든요. 소리, 화면 이런 것들은 제가 제일 원했던 퀄리티라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저한테 어떤 것들을 쓰시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일단 이 마이크는 정말 오래된 마이크입니다. 제가 마이크는 과거부터 이렇게 생긴 콘덴서 마이크를 꼭 구입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인데요. 유튜브는 생각보다 화면보다 소리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요즘 워낙 핸드폰도 잘 나와서 핸드폰으로 찍어도 정말 화질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카메라보다 핸드폰 사진이 더 멋지게 나올 때도 요즘엔 많아요. 그래서 화면은 어느 사람이 찍던 거의 퀄리티가 다 좋게 나오는데, 문제는 핸드폰으로는 요런 정도의 마이크 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보면 이렇게 그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야외나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해서 꼽아서 쓰는 마이크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활동이 적다 보니까 이제 핀 마이크까지는 필요가 없고 요 개인용 콘덴서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콘덴서 마이크는 그 USB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촬영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컴퓨터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DSLR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저는 좀 선명하게 나오고 뒤쪽에 있는 배경은 좀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아웃포커싱 화면을 정말 원했거든요. 실내에서도 아웃포커싱이 되려면 렌즈가 이렇게 좀 밝기라고 그러는데, 밝기가 밝은 렌즈를 사용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렌즈 구멍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걸 단렌즈라고 하는데, 단렌즈 중에서도 그 조리개 값이 낮은, 그러니까 이건 카메라 용어긴 한데요. 조리개 값이 낮다라는 게 이제 조리개 그 밝기가 있거든요. 그 밝기가 1.4 정도, 제 카메라가 이제 1.4인데 1.4 정도 되는 밝기를 가진 단렌즈를 사용하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단렌즈의 장점은
이런 아웃포커싱도 있지만 화면이 이거보다 훨씬 조명이 어두워도 내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지금 아주 밝지 않은데 제 화면이 되게 밝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은 화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컴퓨터가 가운데 있고 카메라와 그 마이크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USB로.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로는 어떤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냐, 이제 녹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따로 마이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화면과 음성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역시나 과거 영상에서 OBS 활용하는 그런 영상도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 OBS는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뭐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OBS 관련된. 근데 뭐 복잡하게 설정하는, 아주 복잡하게 하려면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카메라와 마이크를 그냥 동시에 이렇게 촬영하고 싶다 정도로 하면 아주 간단한 세팅 몇 가지만으로도 이런 화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그 촬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로 많아요. 음악 저작권이 저의 그 수익 창출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요? 혹은 뭐 채널이 정지당했어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저작권 관련된 댓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영상 속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누구나 저작권 위반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모든 영상을 다 제가 등장해서 촬영을 하지 않는 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아니면 뭔가 영상을 가져다 썼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저작권 위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그냥 뭐 그 경고 조치 정도로 넘어가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채널이 삭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주의를 하셔야만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 아니면 내 채널에 불이익이 어떻게 오냐라고 하는데, 그 불이익도 역시나 내가 무엇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음악 정도 사용한 것 위반 정도는 이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런 음악을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영상 저작권에 위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조금 가벼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상 쪽에 저작권을 위반한 거라면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익 창출 허가를 신청할 때 만약 내가 위반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많은 조회수나 시청 시간을 얻었다면 그 시청 시간이나 조회수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채웠더라도 그 영상 때문에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영상 저작권이 위반된 영상들은 그냥 삭제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시청시간이나 조회수 관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혹시나 심사를 받더라도 그 영상이 빌미가 돼서 내가 수익 창출 허가가 불가되는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저작권을 완전히 피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한데요. 만약 내가 저작권을 완전히 피하지 못해서 실수로 저질렀다고 하면 그런 영상은 삭제하시고, 그와 동일한 방법의 컨텐츠는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컨텐츠 제작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만 돼요. 왜냐면 또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텐츠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그런 컨텐츠로 바꾸셔야만 그런 저작권 위험을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수익 창출 허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하려면 계정 한 개에다가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만드셔서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정 두 개에다가 여러 가지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계정에는 채널이 지금 4개가 있고, 두 번째 구글 계정에는 채널이 지금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6개를 일단 채널을 만들어 놓고, 가장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는 건 5개의 채널이죠. 6개 채널은 지금 만들어 놓기는 하고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와 진짜 반응이 아예 없더라고요. 조회수가 나오긴 하는데
뭐 구독자니 뭐니 거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6번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한 계정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만드시는 거죠. 5개까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면 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계정 하나 로그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5개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전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 관리하기도 좋고 수익 관리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5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아까 말했던 저작권 위반 같은 게 발생하게 돼서 채널이 폐쇄되잖아요. 그럼 자칫 다 잘못하면 나머지 4개 채널에 전부 다 불이익이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5개의 채널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작권 위반은 좀 심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작권 위반을 아주 심하게 위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이 다 삭제되는 그런 경우도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자 이제 영상을 본인 스스로가 막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 각자가 사용하는 편집 도구가 다르고 편집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그 모든 답변을 다 해드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점점점 뭔가 많은 걸 하고 싶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도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 되도록이면 편집은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게 좋다. 컴퓨터 베이스로 편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컴퓨터로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아주 쉬운 편집 프로그램으로 입문을 하셨다면 최종적으로는 끝판왕이죠.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미어, 그리고 저처럼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종적인 프로그램을까지 본인이 성장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파이널 컷을 선택한 걸 저는 제가 유튜브 생활을 많은 결정들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점점 단계를 올려가면서 이제 파이널 컷까지 왔는데요. 파이널 컷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할 수 있죠, 편집 프로그램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면서 모든 도구가, 이런 걸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툴은 처음에만 좀 낯설지 쓰다 보면 정말 편하거든요. 처음에 낯설고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힘든 거죠. 저거 뭔가 메뉴도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익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하루에 많게는 4-5시간까지 하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진짜. 한 1년만 하면 뭐 거의 완전히 제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그런 모든 도구들은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렵더라도 이런 좀 어려운 편집 도구들을 좀 되도록이면 일찍 배우려고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엔 이런 걸 찾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엔 이런 프로그램 좀 어렵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배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초반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파이널 컷으로 바꾼 게 유튜브 시작하고 한 1년 차 되면서부터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구현해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편집하기도 이제는 너무 편하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편집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편집 프로그램도 좀 어렵더라도 이런
고성능의 편집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초반에 배우려고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유튜브로 받았던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질문들 말고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제일 많은데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댓글들, 질문들 중에서 대다수는 어떤 것들이 주로 많냐면 본인이 직접 해보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질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느끼고 경험해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더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답글을 달 수밖에 없는 종류의 댓글이 많아요. 주로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로 그런 종류의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참 아쉽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알겠어요. 이제 처음 유튜브 채널 시작하니까 얼마나 좀 조급하시겠어요.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조급한데, 근데 그런 궁금증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하고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 요렇게 하니까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구나. 아, 컨텐츠는 요렇게 바꾸니까 시청자가 좋아하는구나를 컨텐츠마다, 유튜브 채널마다 혹은 나의 성향에 따라 시청자들의 또 나의 채널을 봐주시는 그 많은 것들에 따라서 다 정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그런 고민들은 본인이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알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인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저도 초반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가졌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막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확 올라간다더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시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은 많이 적용들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내 채널에는 효과가 없지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경험, 노하우, 그리고 나의 노력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그런 노하우들이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내 채널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을 먼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팁이나 요령보다는 내가 얼마나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그 노력과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튜버가 살아가는 이야기 또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